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 9월 7일 울프입니다. 하반기 강판 후판 미리미리 줄 서세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이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축소되는 불안감 찾아가는 안정감이라는 내용으로 유안타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 추세를 보면 지금 수렴 구간에 있고, 이 하락 추세는 이제 그만, 이제 반등할 타임이 왔다 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하반기 다양한 철강 수요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철강 수요라고 하면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건설업 그리고 컬러 강판까지 이러한 수요들이 일발 장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트리거가 발생하면 이 폭발적인 수요가 이 동국제강에서 공급을 해줄 것입니다. 대응을 해줄 것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닿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가를 보면 이제 차트 수렴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단기 하락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 반등, 여기서의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운 좋으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상승폭을 또 그려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이런 식으로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불알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관망적인 부분도 좀 기다리다 보면 이게 횡보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닫고 다시 올라갈 건지는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레포트를 보면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이현수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21년도 고점으로 ROE가 약세가 전망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돈을 어떻게 잘 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주가나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 오르는가? 뭐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연초 이후에 최근은 국내 건설 관련 수요 호조에 따른 판매량 증가, H형용도 역시 건설 경기에 민감하죠. 이 냉연 도금 칼라 제품은 이 수출 판매 규모가 내수 판매보다 큰 품목으로 수출 가격이 크게 상승이 나타나며 이 규모가 확대가 되었다. 후판, 하반기 조선용 후판 협상 가격 또한 크게 올라 전체적인 후판의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동국제강의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주 현황을 보면 이제 국민연금공단도 한 6.4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세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1년 사이에 225%는 올랐다. 그래서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세적인 부분에서 잘 보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추세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시장의 가격 폭입니다.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그게 펀더멘탈이고 모멘텀입니다. 자, 사업 요약을 보면 열연, 냉연, 강관, 봉형강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영위하며 이 철강 수요 부분에서 경기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21년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6% 증가, 영업이익은 94% 증가, 단기 순이익은 흑자를 전환했고, 또 이제 브라질의 CSP라고 해서 이제 제철소가 있어요. 본격적인 산업 생산이 진행됐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커버링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PER 밴드를 보면 되게 저평가도 있죠. 그리고 PBR 밴드를 보면 좀 위에서 꺾였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돈을 정말로 잘 벌고 2022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역동적이고, 어느 부분이나 건설이나 아니면 이제 가전 수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가 쳐준다면 이 PBR 밴드 차트도 변화가 되겠죠. 자, 뭐 하는 회사인가?
제강 철을 이제 주조하는 걸 제강이라고 하고, 이 주조된 철 가지고 컬러 강판, 냉연 도금 강판, 후판, 봉강, 형강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연 토탈 818만 톤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CSP라고 해서 이제 꿈의 철강 단지, 이제 포스코와 발레사와 합작을 해서 브라질의 이제 산업 단지에 고로 제초소를 건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연간 슬래브 300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국제강이 30%, 포스코가 20%, 그리고 발레사가 50%에서 세계 회사의 합작사라는 것입니다. 제강 연속 주조가 가능하다. 동국제강이 주로 하는 이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강 연속 주조를 해서 봉강도 만들고요. 철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에 쓰는 그런 철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봉강입니다. 봉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형강은 이제 생긴 거, H자, 빔 이런 거 만들고요. 기역자, 디귿자, 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 철강을 주조했다. 그래서 형강입니다. 이 도금 강판은 이제 표면에 이제 우수한 미래한 표면과 우수한 내식성으로 건축 내외장재, 자동차 부품, 이제 컬러 강판의 원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컬러 강판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철판 외부에 뭔가 이제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게 또 냉장고에 보면 요즘 컬러 강판을 이용한 색감이 있는 냉장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동국제강에서 잘 만들고 잘 나가고 있다. 주로 이제 가전에 많이 쓰겠죠. 자동차나 내외장재 이런 데에서. 자, 그리고 이제 물류 기업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지스라고 해서 항만에서 이제 글로벌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동국제강에 다양한 법인들이 있는데 이제 인도, 차이나, 태국, 일본, 미국,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공시를 보면 열연과 냉연이 거의 압도적으로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이제 철강 부문을 보면 평균 가동률이 96%나 돼요. 봉형강, 이 봉형강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철근을 만드는 그런 철근을 말하는데 가동률이 90%가 넘어간다는 것은 뭐다? 풀가동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평균 가동률이 제일 높은 게 칼라도금 냉연 강판입니다. 이 가전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역시 거의 풀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 부문은 아시다시피 항상 HMM의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돌리고 있죠. 지배회사 동국제강을 보면 이제 판매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연결 종속 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 잘 쓰여 있어요. 일단 봉강, 형강 이런 거는 건설 경기나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후파는 이제 건설 경기와 조선 경기에 민감하다. 냉연은 가전과 건설에 많이 쓰인다라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국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작성을 생략합니다 되어 있는데 되게 솔직하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내수 시장의 제일 비중이 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입니다. 저의 코멘트는 2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2년도 말까지 철강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가 있다. 일단은 내년에 대선이 있죠.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런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에는 항상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건설, 토목 이런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선방향 요소가 가장 큰 팩터가 이런 부분이 적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업계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전에 사용할 각종 프리미엄 이런 가전에도 내년 사업도 이런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장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동국제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 축소되는 불안감, 찾아가는 안정감이라는 내용으로 유한타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수렴 구간에 있지만 하락 추세는 이제 그만하고 다시 한번 반등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